네, 자, TD급 제49회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에 첨부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C49 1 8개, 이름,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ALK3번입니다. 요 49회도 50회처럼 합격률이 좀 낮습니다. 평균 합격률에서 한 7, 8% 정도 낮은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자, 회사는 외부 감사, 공인회계사들한테 외부 감사를 받지만 그 외부 감사 받기 이전에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1차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는 일단 크게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 통제 환경. 자,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석. 뭐 이사회라든가 이게 독립적 운영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팀도 만들고 규칙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실행해야죠. 통제 활동. 그래서 통제 및 평가 이러한 것들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 평가, 적합한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회계 부정이 없는지 감독하고, 그 다음에 정보 및 의사소통, 내부 또는 외부의 뭐예요? 공시. 이렇게 공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요즘 학교도 보면 전부 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이라든가, 그리고 내부 감사 관련 의사소통 등 원활하게 정보 및 의사소통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별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또 모니터링도 하고. 자, 이러한 5가지 형태에서 이 문제에서 보기에 주어진 내용은 그 중에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직 구성원이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를 의미하며, 자, 정보의 생성, 집계, 보고 체계, 의사소통이 체계 및 방법, 의사소통 관련 정보 및 의사소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까 그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2번 문제. 주식회사 항공은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직원들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미리 적립을 해놓은 걸 말하는 거죠.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2020년 기말 결산 시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500만 원을 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은 550만 원, 이걸로만 봐서는 50만 원만 증가한 것 같은데, 근데 같은 2021년 상반기에 퇴직금 추계액이 50만 원이 있었어요.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사용하고, 그러면 얼마? 450만 원 퇴직급여 추계액 충당금이 남아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결산 시에 다시 550만 원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50에서 550 플러스 100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퇴직급여는 뭐예요? 비용이죠.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2번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함정은 요거를 순서를 요 중간에 넣어 주든가 해야 되는데, 퇴직급여와 퇴직금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퇴직하면서 나간 거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자, 3번 문제. 요것도 교묘하게 함정을 파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거래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자본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본금, 자본 잉여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요 2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자, 요거 다시 이쪽으로 봐서, 자,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죠. 자본 안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여금 이렇게 있죠. 자, 첫 번째, 주식 배당을 결의하고 주식 20주 액면가액 10,000원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발행하였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 이익이 생겼는데 배당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만 원어치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20만 원 증가하겠죠. 자,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익 생긴 거.
이익 생긴 거에서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20만 원이 줄어듭니다. 자,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자본금으로 가버린 셈이 됐죠. 그러면 뭐예요? 자, 자본금은 증가, 이익잉여금은 감소. 근데 전체 자본은 변동이 없겠죠. 왜? 이 안에서 이동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정가치, 시가를 말하는 거죠. 시가 200만 원이 토지를 제공받고 대신 주식 10주를 발행했습니다. 10주면 액면금액 만원 곱하기 10주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10만 원이죠. 완전 땡 잡은 거죠. 주식 10만 원어치 주고 200만 원짜리 토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주식이 자, 자본금 10만 원이 또 추가되겠죠. 어쨌거나. 그런데 토지, 자산이 증가가 되죠. 토지는 200만 원짜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190만 원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아주 싸게 발행한 셈이 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90만 원, 190만 원이 증가가 돼서 그러면 자본도 증가가 되겠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주식 배당으로 자본 총액이 20만 원 증가했다. 이거 언뜻 봐서는 맞는 것 같죠. 자본이 아니죠. 자본금이 증가했죠.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벌써. 자, 교묘하게 함정을 파놨어요. 주식 배당으로 이익잉여금 20만 원 감소. 아까 요거 맞죠? 상기 두 건의 거래를 통해 자본금이 30만 원 증가했다. 요거 두 개. 30만 원 증가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상기 두 건의 거래를 통해 자본잉여금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 190만 원이 증가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4번 문제. 자, 당기 중 주식회사 한공이 자재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이 일부가 소실, 불에 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화재 외의 원인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은 없다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장부상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장부상. 기초재고액이 있고 매출액이 있고, 요거는 실지 재고조사의 줄임말입니다. 실사했더니 기말재고액은 8만 원. 이거는 화재가 난 이후에 창고에 남아있는 거 조사한 거예요. 장부상 기말재고액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매입액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자, 여기 매출액이 40만 원이죠. 이익이 20%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들어간 금액이에요. 매출액에는. 그러면 원가는 반대로 80%가 원가라는 소리죠.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0.8 그러면 32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원가 32만 원은 기초재고액 6만 원이죠. 6만 원 더하기 순매입액 50만 원이죠.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을 X로 보겠습니다. 장부상 기말재고액 이거 장부상 재고액 자는 이게 아까 계산한 32만 원이 매출 원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X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가 되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50만 원, 56만 원에 마이너스 32만 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빼면 장부상 기말재고액은 액 따라서 X는 24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장부상 24만 원인데 실제 재고조사를 했더니 8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사라진 거죠. 빼면 얼마? 16만 원이죠. 16만 원이 재해손실. 자, 장부 처리한다면 재해손실이 되고 어쨌거나 재고자산이 손실 입은 거는 1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2020년 7월 1일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료이다. 이 문제 잘 읽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2021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건물이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 2020년 7월 1일 토지와 건물을 1,800만 원에 일괄 취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이 공정가치 시가는 토지 1,200, 건물 800만 원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고 원래상각을 적용한다. 자, 2020년 7월 1일 날 이걸 취득했으니까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뺀 나머지 건물이 장부가액은 얼마냐 하는 게 최종 목표죠. 자, 그런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건물만 감가상각이 되죠. 낡아버리는 거. 그러면 지금 이 토지와 건물 일괄 구입한 금액이 1,800이니까 요거 분리를 시켜야 돼요. 토지와 건물을. 그러면 이거 분리해야 되는데 요거는 공정가치예요. 취득가액 아닙니다. 장부에는 요 금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1,800만 원 중에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시가, 토지가 1,200, 건물이 800, 시가는 2억입니다. 2억 분에, 2억이란다. 2천만 원. 2천만 원 분에 그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800만 원. 시가를 봤을 때. 요 비율대로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40%, 0.4가 나옵니다. 0.4 맞죠? 예, 40%. 자, 그러면 1,800만 원 중에서 40% 곱하기 0.4 하면 건물 금액이 나옵니다. 자, 건물 금액이 720만 원. 720만 원이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72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해 봅시다. 건물만 따로 분리했습니다. 요 비율로 적용해서. 그러면 내용연수 10년 나누기 10. 잔존가액은 없어요. 그러면 1년에 72만 원. 1년에 72만 원 감가상각입니다. 이거 얼마야? 1,800만 원, 720만 원. 72만 원. 예, 맞죠. 72만 원 더하기 1년 6개월이죠. 그러면 요거의 절반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6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요거 두 개 다 더하면 감가상각이 108만 원? 예. 108만 원이 감가상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720만 원에서 자, 건물 해가지고 재무상태표에 건물 72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108만 원. 요거 빼주죠. 빼고 오른쪽에 순수한 나머지 금액만 기록이 됩니다. 자, 얼마예요? 612만 원. 612만 원. 예,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게 뭐예요? 재무상태 표시될 장부 금액 61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 조금 난해하긴 한 문제인데 좀 생소하긴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요거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이번에는 매출원가 계산하는 건데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상품거래 내역이라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1월 1일 기초상품 재고 200개, 금액은 4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 400개를 개당 1,800원씩 해서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일 500개를 팔았어요. 125만 5천 원에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이거는 판매 금액이죠. 자, 선입선출법 수량으로 봅시다. 500개를 팔았으니까 어느 거 먼저 팔아야 돼요? 요거 먼저 팔아야죠. 요거 200개. 자, 그 다음 나머지 300개는 여기서 300개 곱하기 1,800원. 자, 그러면 요거 기초재고액 40만 원 있고요. 300개 곱하기 1,800원. 그러면 얼마요? 38, 24, 54만 원? 54만 원 맞죠? 예. 요거는 54만 원어치 판 거예요. 요거 다 팔았으니까 40만 원, 54만 원, 두 개 더하면 94만 원. 예. 매출원가. 판매한, 이거는 다 원가로 계산된 거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맞죠? 예.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이 당기말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자, 대손충당금 차감하기 전 매출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 50만 원이 단기에 대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요거를 빼야 되겠죠. 빼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50만 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자, 당기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150만 원이다. 자, 대손충당금은 차액 보충법으로 하도록 돼 있죠. 대손충당금이 50만 원 남아 있는데 추가로 150만 원 했다라는 거는 대손충당금을 200만 원 설정했다는 소리죠. 요걸 뺀 나머지 금액만 한 거니까.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기말에 얼마가 남아 있는 거냐? 충당금이 200만 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기말 매출채권이 순장부 금액은 4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순장부 금액이다 하는 거 매출채권,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다. 외상매출금이다 하면 여러분 재무상태표 가서 보면 자,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요거 대손충당금을 빼줘. 20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이 순수한 수금이 가능한 금액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뺀 금액이 42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요거 두 개 합친 620만 원이 되겠죠. 62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니까 420만 원 되잖아요. 요게 순장부 금액. 요건 장부상 금액인데 요거 뺀 순수한 나머지 회수가 될 걸로 생각되는 금액.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수금 안 되면 어떡해. 자, 그래서 매출채권은 얼마가 된다? 62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결산 시 발견된 오류 내역이다.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요거 세 개를 수정한 다음에. 자, 선급 비용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선급금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죠. 선수자 들어가면 선수금하고 똑같은 거고, 미지급 비용하면 미지급금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급 비용, 선급금을 누락했어요. 선급금은 자산이라고 그랬죠. 성격상. 그러면 요거는 자산이 어떻게? 증가가 되겠죠. 자, 80만 원은 증가가 됩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도 늘어나요. 근데 요거는 부채입니다. 미지급도 부채예요. 미지급 비용. 자, 부채는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면 이익이 감소하죠. 빚이 늘어난 거니까. 그럼 얘네 둘은 마이너스예요. 다시 말해서 요 90만 원은 빼주고 80만 원은 더해주고 얘는 빼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만 원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400만 원에서 10만 원 줄어드니까 390만 원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이거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니까 10% 세금 내시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게 그러면 3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과세거래를 보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입니다. 담보로 제공한 거,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건물을 제공했다. 그럼 건물을 판매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세, 물납,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 공매, 경매에 들어가 버렸어요. 세금 못 내가지고. 근데 이걸 매출액으로 본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창고, 증권을 양도하는 건 매출액으로 안 봅니다. 제품이나 물건을 직접 판매했을 때, 그 다음에 국가에 수용됐을 때, 뭐 법으로 정한 경우.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보상이 없이 견본. 우리 뭐 화장품 샘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매출로 안 봅니다. 상식적으로. 자, 해당하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는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은행에 제공한 경우 이것도 매출이 아니라 그랬죠. 자, 조세의 물납을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한 거기 때문에 이걸 판매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매입세액이 공제된, 다시 말해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공장에서 사올 때 매입세액을 돌려받았어요. 세금을 돌려받아 놓고 이거를 팔지 않고 판매 장려 물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요거 봐주기 시작하면요 다들 탈세합니다. 아, 우리 좀 장려금으로 줬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요거는 과세 대상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면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을 모두 고르면, 자,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자, 면세 대상, 돈 없는 서민층들을 위해서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가 농어민들을 위한 거라든가 공공복리를 위한 것들, 뭐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 미감 가공된 식료품, 그 다음에 수돗물, 여객 운송인데 대중교통 중심입니다. 자, 항공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버스도 일반 고속버스는 돼요. 근데 우등은 안 돼요. 전세버스, 택시, 뭐 KTX 같은 거, 고속철도 이런 거는 부가세 있습니다.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 후생 관련 병원, 돈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 그 다음에 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우표, 수집용 우표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원,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학원들, 여러분들 학원비 낼 때 부가세 낸 적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자격증 따려고 책 살 때 부가세 낸 적 없을 겁니다. 도서, 신문. 근데 광고는 내야 돼요. 광고는 과세 대상이고요. 예술 창작품. 그 다음에 작가들, 가수, 저작, 그 작사, 작곡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면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또 도서 대여, 도서는 여기 있죠. 대여도 되고요. 도서관, 박물관, 이런 거는 전부 다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면세입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면세에 해당하는 거 예술 창작품 들어가죠. 도서 대여 들어가죠.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 요거 다 면세 대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광고는 안 된다 그랬죠. 우등이 들어갔어요. 요거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 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이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제2기면 11, 12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매출액. 자,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자, 여기에 함정을 파놨습니다. 외상 판매. 외상 판매도 뭐 판매는 판매죠. 매출액으로 보는데 수출액 300만 원 포함해서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은 빼겠지? 그럼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들 영세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 직접 수출, 간접 수출 거기 다 있잖아요. 뭐예요? 과세표준 매출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단 300만 원은 곱하기 0% 해서 세금은 물리진 않습니다. 수출을 장려하는 나라니까. 대신에 금액은 일단 신고서에 매출액으로 신고는 해야 됩니다. 세금은 안 내더라도. 그러면 1,300만 원 전부 다 신고해야 되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 회사에서 사용하던 승용차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매출액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토지는 면세예요. 얘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 보조금을 받았어. 그 농민들 같은 경우에 트랙터 살 때 보조금 같은 거 주기도 하죠. 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산업, 국고보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매출액으로 봐버리면 뭐예요? 돈 주고 세금 내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1,80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이제 부가세 끝나고 소득세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우리 뭐 장사, 사업자 도급증 내고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회사의 경비로 인정된다? 대표자 거는 안 됩니다. 직원들 거는 인정하는데 그럼 대표자 월급 뭐 왕창 자기네가 올려놓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필요 경비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자, 농수축산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논밭에 작물 생산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소유한 걸 이용하는 경우, 특히 농수축산물을 하는 그런 법인들 있죠. 그런 데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등의 위탁 판매는, 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감귤을 농민들이 서울까지 들고 와서 파는 게 아니라고. 감귤협동조합에 위탁 판매를 맡깁니다.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감귤협동조합 직원이 판매하고 수수료 빼고 줍니다. 그러면 이게 판매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팔렸을 때죠, 당연히. 위탁품을 인도하는 날? 아니죠. 위탁품이 판매됐을 때. 그래서 수입수기로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사업 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무조건 종합소득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되는 거는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금융소득,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 3천만 원 이하 이러한 것들만 되는 거지.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에 근무하는 김한공 씨 2021년도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본급 2,400만 원, 주휴수당 포함. 요거는 뭐 당연히 총급여에서 소득세 신고해야 되겠죠. 직책수당도 요거 더해줘야죠. 당연히 들어가죠. 자, 문제는 요건데 식대보조금 180만 원, 월 15만 원이에요. 근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 그러면 월 10만 원까지만 되죠. 월 10만 원. 그럼 곱하기 12 하면 120만 원만 비과세고 그럼 나머지 60만 원은 과세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식사를 제공받았으니까 요거 안 되고 전체가 다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회사에서 여비도 없이 자기 회사 차로 이렇게 영업한 거죠. 그러면 월 20만 원씩 1년 240만 원. 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는 요거 3개를 더한 금액 그러면 2,700, 2,800, 2,940만 원. 예, 여기 있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가 지난번에 요 앞에 51회인가 50회에서 기타 소득 필요 경비는 기본을 60%로 합니다. 그리고 좀, 이건 봐줘야 되겠다. 경비가 더 인정해줘야 되겠다 하면 80%까지 해서 필요 경비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자, 위약금, 배상금, 요거는 위약금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상 차원에서 받는 거죠. 배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또 소송도 하고 그랬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얼마? 80%를 해줍니다. 뭐 주택 입주 지체 뭐 상금에 대한 필요 경비는 받은 금액이 60% 아닙니다. 80%와 실제 발생 경비 중 큰 금액을 한다. 실제 발생 경비가 더 커. 그러면 실제 발생 경비로. 자, 80%와 더 큰 거 있으면 뭐 90%까지 되는 거고. 자, 산업재산권 대여에 대한 필요 경비는 받은 금액이 산업재산권, 자기네 특허권 빌려주고 받았어. 이건 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빌려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60%만 해줍니다. 그런 거는 80%가 아니고 60%라는 거. 자, 그 다음 복권 당첨금, 승마 투표권, 환급금은 선택적 종합과세로 선택한다. 자, 이거는 무조건 기타 소득입니다. 선택적 종합과세가 아닙니다. 아니 무슨 복권이 로또가 뭐 매년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합니다. 자,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법인이 해당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 결산일이 아니고 결산을 확정 짓는 거는 언제? 그 다음 해에 주주총회에서 결산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요 결산일이다 한번 함정을 파놓은 적이 있었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약간은 헷갈리는 문제죠.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항공희 씨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해야 할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참 요건 또 이런 식의 문제는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1인당 기본 얼마예요? 1인 15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자, 고령자 있죠. 만 70세 이상. 그거는 여러분들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거기 나와 있죠. 70세 이상은 자, 이런 경우에는 고령자 경로부대 공제해가지고 100만 원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장애인은 이건 더 국가에서 많이 해줘야죠. 그래서 경로부대다 두 배 200만 원을 추가로 인적 공제를 해줍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항공의 씨 1900, 6천만 원이고 부양가족 현황 배우자 46세, 아들 22세대 장애인이에요. 그 다음 딸 20세, 장인어른 모시고 살아 71세. 이거 만 나이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경로우대도 되죠. 장모 69세, 경로우대는 안 됩니다. 올해까지는.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배우자는 1900,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 배우자가 50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되죠. 기타 소득은 100만 원 이상, 필요경비 빼고 1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자, 있으며 다른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인적공제에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한 사람, 둘, 셋, 넷, 5명.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인적공제 본인까지 하면 6명이네요. 6명. 그러면 얼마예요? 6, 5, 36은 900만 원? 예. 내다가 자, 추가. 자, 경로우대 장인어른 100만 원 아까 된다 그랬죠? 100만 원. 그 다음, 자, 안타깝게 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 1200만 원이 인적 공제 금액입니다. 예, 여기 4번이 되겠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지금 이 박쌤 저자에게 카페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거기서 질문하면 답변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하면 등업 없습니다. 가입만 하면 바로 그냥 글 쓰고 보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광고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 다음 화면 흐리라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요거 밑에 톱니바퀴 클릭하면 요 1080으로 해서 고화질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4K급으로 해서 아주 선명하게 찍은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속도도 1.2배로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론은 다 됐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